뉴스에서 말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가 15억, 이 숫자를 믿고 임장을 가신 적 있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파놓은 가장 흔한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폭이 얼만큼인지 오늘 저랑 같이 한 땀 한 땀 제대로 한번 훑어보시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부동산 통계정보라고 하는 공공데이터 사이트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서울도 권역 기준으로 나눈다는 걸 이제서야 눈여겨봤는데요. 권역 기준으로 각 구를 선택하고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엑셀로 다운로드했고 선택한 옵션에 따라 상단에 여러 기준들이 겹쳐서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초반에 정리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데이터 정리나 피벗 테이블이나 혹은 다른 형식으로 전환할 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값들이 중요한지 따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다 쓰셔도 되고 원본에 뭘 더 쓰는 게 싫은 분들은 시트를 하나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일종의 데이터를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죠. 권역부터 먼저 봅시다. 도심권부터 시작해서 동북, 서북, 서남, 동남으로 서울을 나눕니다. 그리고 각 권역의 평균가, 권역 안에서도 최대값인 구역, 정확히는 무슨 구가 되겠죠. 권역끼리 비교하고 권역 내에서 구별로 비교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일이 찾아서 넣기보다는 필요한 값들을 엑셀에 함수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AI를 이용해서 필요한 함수만 뽑아내셔도 되죠. 특히 저도 인덱스나 매치 같은 엑셀 함수가 헷갈려서 이런 조건들만 AI에 넣고 함수를 구하는 편입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에 AI를 쓴다고 하면 파일을 집어넣고 AI가 다 해주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일 용량이나 보안에 따라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엑셀을 이용해서 필요한 값들을 뽑아내기 위한 함수 만들기 도구로 종종 쓰는 편이에요. 일종의 정답을 내놓고 해답을 생각하는 과정인데 어떤 값들과 함수를 써서 결과를 찾아내는지 과정을 익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표를 가지고 우선 막대 그래프를 권역별로 그립니다. 여기에 오차막대로 권역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하기 위해 양의 에러셀에는 평균과 최대값의 차이, 음의 에러셀에는 평균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넣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오차막대를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에서는 색을 빼서 무채색으로 편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차막대라고 해서 특정한 계산법이 있다거나 고정된 그리는 방식이 있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려는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권역 중에서도 구별 가격이 다를 테니까 구별 최대와 최소값을 표현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부동산 그래프로 들어가 보죠. 어떤 그래프가 됐든 제목부터 봅니다. 이 가격들은 모두 평균 가격이니까 이걸 추가하고 가죠. 권역을 다시 설명하자면 우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심권, 동북, 동남, 서남, 서북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직접 찍어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봅시다. 보통 막대 그래프의 높이 끝 지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값을 파악하죠. 데이터 레이블이 1000단위여서 실제 값은 15억, 8억, 10억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유튜브 썸네일에서 보는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높아져서 큰일이다, 낮아져서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당장 동남권을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3억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차막대까지 함께 파악해야 그나마 약간의 데이터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키워서 오차막대의 시작과 끝부분을 볼게요. 제일 높은 값과 평균의 차이, 제일 낮은 값과 평균의 차이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지금부터는 평균과 함께 오차막대로 지정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함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동남권에서 최대값은 강남구의 평균 가격입니다. 최소값은 강동구의 평균 가격이고요. 최대값과 평균의 차이는 5억 정도 됩니다. 만약 23억을 예상하고 찾아갔는데 28억의 아파트가 맞이하는 거죠. 대신 반대의 경우 11억 낮은 아파트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의 평균이 15억이라는 것도 어떤 구로 나뉘어져 있고
해당 구의 아파트별로 비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값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데이터 수를 늘려보죠. 가지고 있는 게 평균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하고 시각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대신 이번에 파이썬의 힘을 빌려서 좀 더 확장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구별로 값을 가지고 있고 권역별로 평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역의 평균과 구별 평균 사이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과 떨어져 있는 값이죠.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값들을 1000개 정도 만들어내면 이 값들이 모여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리치라인 플롯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퍼져 있는 모양을 산처럼 표현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코랩이라는 파이썬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장면인데요. 필요한 과정을 정리해서 명령으로 입력하고 단계별로 수락할 수 있게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건 기본 데이터에서 리즌, 즉 권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np random norm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비슷한 수치를 가진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딸깍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중간에 오류로 멈춰버리는 지점들이 생겨요. 이럴 때는 다른 AI를 사용하거나 저처럼 제미나이 사이트에서 다시 리셋해서 넣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 경우 거의 모든 작업물에서 폰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요. 그래서 다시 제미나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코드를 다시 정리해서 넣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프롬프트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그래프의 모양을 가능한 자세히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대표값을 이용해서 전형적인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공공 데이터에서 모두 로우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만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거죠. 여기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이미지의 비율이나 세세한 코드를 바꿔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미지의 비율을 바꾸는 코드는 한 줄 정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바꿔야 하는 위치와 내용을 AI에게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 부분만 바꿔보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놓치고 AI에게 다 맡겨버리면 어디에서 에러가 난 건지 한 번에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눈에 띄는 곳이 아무래도 동남권일 텐데 시작과 끝부분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고 곡선이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균 구간을 파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도심권의 경우 동남권과 비슷하게 양 끝으로 끌려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용산구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평균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들은 마치 양쪽에서 밀어서 산을 만든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간 지점에 가격대가 몰려있고 이 구간을 보통 평균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역들은 중간 지점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아파트의 수는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물론 이 그래프를 만들 때 1000개의 값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훨씬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평균보다 데이터의 외도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생각지 못했던 높은 값이 생기거나 생각지 못했던 낮은 값이 생기는 경우라고 이해해보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 돼버렸으니까요. 정리할까요? 우린 많은 데이터를 대부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최소값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차 막대를 넣어서 불확실성도 함께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데이터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고요. 평균 데이터만 보고 이 전체를 알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전체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렵다면 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민감하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데이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리고 표현 방식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장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오차 막대나 리치라인 플롯 같은 이런 그래프들에 익숙해지시면
평균이라는 데이터의 범위와 알고 싶은 부동산 가격 분포에 대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사실 막대나 꺾은 선처럼 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거래가 남긴 흩뿌려진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점들이 나열되어 있는 위치, 모양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남들이 그저 폭등이다, 하락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먼 나라의 데이터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확실한 기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